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민족 경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청약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SKIT의 공모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SKIT의 공모가가 좀 높게 책정되었다는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공모가가 산정되었으며 정말 높게 책정된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SKIT 청약 관련해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SKIT는 4월 마지막 주인 28일 수요일과 29일 목요일에 청약합니다. 환불일이 5월 3일 월요일이거든요. 대출을 하시는 분들은 대출 기간이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상장하는 시장은 코스피고요. 일반 투자자에게 약 535만 주 배정합니다. 그리고 희망상단 공모가로 10만 5천 원이 책정되었는데요. 아직 공모가가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희망상단 금액으로 확정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주관사는 총 5개인데요. 최초 증권 신고서에 SK증권의 배정 수량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여하튼 미래에셋증권이 248만 주로 가장 많고요. 한국투자증권, SK증권까지는 의미 있는 수량으로 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은 19만 주씩만 배정이 되었으므로 아마도 균등 배분 경쟁률은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약까지 약 일주일이 남았는데요. 미래에셋, 한국투자, SK증권은 균등 배분을 위한 필수 계좌입니다. 그러므로 꼭 만들어 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영업일 20일 제한이 있으므로 증권사 지점을 방문하시거나 은행 연계 계좌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약 전인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수요 예측 결과가 공시될 텐데요. 그때 균등 배분과 비례 배분 배정 수량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론 공모가입니다. 일단 보통 종목들은 공모가를 산정할 때 유사 기업들의 PER로 적정 공모가를 책정을 하는데요. PER은 시가총액의 이익을 나눈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의 시가총액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익이 약 10억 원이면 100억 나누기 10억, 즉 PER은 10이 됩니다. 10년간 벌면 시가총액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PER로 비교하는 이유는 화면을 보시는 이유 때문인데요. PER이 기업의 영업활동 기반의 수익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SKIT처럼 초기 투자가 크게 들어가는 제조업들은 감가상각비가 매년 많이 잡혀서 영업이익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럼 일단 감가상각에 대해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감가상각비는 투자한 자산을 회계 기준으로 나누어 매년 반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SKIT가 공장 건설에 총 10조 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기준을 20년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돈은 공장을 지은 첫 해에 10조 원 지출하게 되지만 회계상으로는 5천억 원씩 20년에 걸쳐서 영업비용으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SKIT는 공모주들이 많이 사용하는 PER 방식이 아닌 EV/EBITDA라는 방식으로 공모가를 산정했는데요. 아마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이 아시는 개념일 텐데요. 그래도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EV를 설명드릴 텐데요. EV는 쉽게 이해하시면 내가 기업을 인수할 때 얼마를 주면 적정한지 가격을 매겨보는 것입니다. 시가총액에다가 부채를 더해주고요. 현금성 자산은 빼주면 되는데요. 부채를 더해주는 이유는 내가 저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부채도 내가 갚아야 되므로 더해주는 것이고요. 현금성 자산을 빼주는 이유는 기업을 인수하면 기업이 보유한 현금도 내 것이 되므로 나의 인수 가격에서 미리 빼주는 것입니다. 그럼 EBITDA도 설명을 드려야겠죠. EBITDA는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해준 것입니다. 좀 전에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돈은 투자한 첫 해에 벌써 지급을 다 했는데 회계상으로만 계속 투자비가 나누어 잡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회계상으로만 잡히는 감가상각비를 영업이익에 더해줘야만 실제 기업이 매년 버는 돈, 즉 이익 창출 능력을 정확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 EV에다가 이익 창출 능력, 즉 EBITDA를 나누어 주면
기업을 인수할 때 내가 투자한 자금이 몇 년 만에 회수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게 EV/EBITDA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SKIT는 중국 기업 1개를 포함해서 유사 기업을 6개 선정하였고요. 6개 기업의 EV/EBITDA를 구해봅니다. 그중 LNF는 100이 넘어가므로 제외하였고요. 나머지 5개 기업의 EV/EBITDA 평균을 구해보니 48.1이 나왔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2차 전지 업종 기업을 하나 인수하기 위해 쓴 투자금을 48년 후에 회수할 수 있다고 계산이 된 것이죠. 참고로 삼성전자의 EV/EBITDA가 8.3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2차 전지 기업들은 현재 기업 가치보다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KIT의 시가총액은 유사기업 평균 48.1을 적용하니 9조 3천억 원이었고요. 시가총액 9조 3천억 원에 전체 주식수 약 7,130만 주를 나누어 보면 주당 평가가액은 약 13만 원이 나옵니다. 이 주당 평가가액 13만 원에 할인율 19.6%를 적용하여 희망상당 공모가 10만 5천 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인데요. 다른 공모주들이 많이 공모가 선정에 활용하는 PER 방식으로 저 나름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공모가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한번 보실게요. 일단 SKIT가 공모가 선정을 위해 마지막으로 선정한 6개 기업 중 국내 5개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5개 기업의 4월 19일 기준 시가총액과 20년 단기 순이익입니다. 이 중에서 LNF는 작년 이익이 150억 원 적자였어요. 그래서 LNF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기업으로 평균을 내겠습니다. 4개 종목의 평균 시가총액은 약 5조 5천억 원이고요. 20년 평균 이익은 366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의 이익을 나누면 PER이 나오는데 무려 151.3이었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이 미래의 성장성을 기반으로 현재 엄청나게 고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PER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평균 PER을 기반으로 SKIT의 공모가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SKIT의 20년 단기 순이익은 882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장 후 총 주식수는 약 7,130만 주이고요. 이익의 주식수를 나누면 주당 순이익이 나옵니다. 한 주당 순이익 1,237원이었고요.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유사기업 평균 PER 151.3을 적용해 곱해주면 주당 평가가액으로 약 18만 7천 원이 나옵니다. 이 주당 평가가액에 할인율 19.6%를 동일 적용하면 희망상단 공모가로 약 15만 원이 계산됩니다. 자, 어떠세요? SKIT가 공모가 선정에 활용한 EV/EBITDA로 책정된 공모가는 10만 5천 원이었고 다른 공모주들이 많이 활용하는 PER로 책정된 공모가는 15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유사기업으로 선정된 회사가 적정한 것이냐라는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현재 2차 전지 업종들은 미래의 성장성으로 인해 굉장히 시장에서 고평가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SKIT만 공모가가 높게 책정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LG와 배터리 소송 합의로 마무리되었죠. 그래서 SKIT가 해당되었던 분리막 특허 소송도 당연히 종료가 되었고요. 모회사 SK이노베이션도 다시 2차 전지를 순조롭게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약하기 전 SKIT의 단기 악재가 해소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청약 열기는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오늘은 SKIT의 공모가에 대해서 저 나름으로 알아본 것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비전문가인 저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므로 그냥 청약에 참고하시는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KIT의 사업 관련된 소개는 아래 영상을 클릭하시면 투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봄 감기 조심하세요.